그래서 기존 주택 재고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과 역할을 분담해야 되고, 그러려면 민간 임대 시장을 인정하는 가운데 제도해야 되는데, 이건 좀 다른 스토리입니다. 여기까지가 제 강의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와, 고맙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수업 들으셨는데 안 졸고, 저는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목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. 이게 수업 안 하다 하면은요, 막 9월 첫 주 같은 경우에는 혼수 상태에 들어가요. 그래서 제가 아마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앞에 있던 이야기는 전부 제 수업에 하는 이야기를 다 해드린 거고, 근데 제 수업을 안 들은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 배경 설명을 우선 드린 거고, 뒤에 있는 화면 한 5개가 결국 이제 제 얘기인데, 예리한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증거가 있냐, 당신 감히 그렇다는 얘기인데 증거가 있냐.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.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. 자, 그럼 선진국의 단계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지, 우리가 실제로 민간주택 재고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지, 이런 계산을 좀 해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그게 제 숙제입니다. 그걸 빨리 해서 좀 이런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. 왜냐하면 갑자기 돌 맞을 것 같아요. 충격을 너무 줘가지고. 그래서 15분 그냥 민주당 안에다 맞췄어요, 우선. 민주당 안에다가. 근데 제 진심은 10%면 된다고 봐요. 공공이 직접 소유하는 거. 근데 이걸 이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술 먹고는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 증거가 뭐냐, 근거가 뭐냐. 그래서 그건 이제 술을 적게 먹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. 그런 상황. 자, 뭐 질문, 뭐 기타 등등 부탁드릴게요. 이 책을 보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메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만 것 같은데,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구체가 안단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퍼센트라든가 아니면 몇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? 글쎄요, 뭐 매입 임대를 한 2% 정도라고 하면은요, 여러분 10%면 우리가 지금 1730만 가구입니다. 작년 현재 1730만 가구, 1700만으로 잡고요. 이게 10%라는 것은 170만 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. 아까 제가 얘기했죠. 현재 짓고 있는 게 합하면 111만 호예요. 현재 짓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. 그럼 110만 호라고 잡으면 지금 얼마가 더 필요하냐 하면 약 60만 호가 더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2018년까지 10%에 가자. 근데 이것도 사실 숫자가 부정확한 게 2018년이 되면 가구 수가 아마 1800만 가구로 늘어날 거예요. 그러면 170만 호가 아니고 실제는 한 180만 호가 필요해져요. 180만 호. 그럼 지금보다 약 70만 호를 더 지어야 돼. 근데 2018년이 되려면 지금부터 8년 남았나요? 7년 남았나요? 제 얘기는 결국 1년에 10만 호씩 확보하면, 즉 노무현 정부 때 했듯이 가면 어떻겠느냐. 그 중에 한 7, 8만 호는 새로 짓고 나머지는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거칠지만 제 제안입니다. 근데 뭐 실제로 짓다 보면 그보다 좀 기간이 늦어질 수 있겠죠. 뭐 까지 그 2020년까지 10% 달성해도 그게 어딥니까? 아까 보셨지만 전체 가구의 10% 이상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나라가요, 전 세계 10개 나라가 안 됩니다. 물론 있기는 하지요. 북한, 쿠바 이런 데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. 10개 나라가 안 돼요. 그 정도 되면 우리 어디 가서 큰 소리 칠만 합니다. 제법 복지국가다.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해서 6.3%면은요, 아시아에서는
근데 아시아에서는 비교하기가 좀 그러네요. 다 뭐 시원찮은 나라들만 있어서. 일본이 지금 우리가 딱 일본 수준에 와 있습니다. 일본. 예. 2018년부터 그 인구가 좀 준다고 데이터에 좀 많이들 나와 있잖아요. 근데 2020년 종합개발 주택보급률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랑 상관관계가 없나요? 있을 것 같아요. 좋은 지적이시네요. 제가 어차피 제가 분석을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넣어볼게요. 아, 골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네요. 고맙습니다. 있을 것 같아요. 그것도. 지금 질문하신 분은 참고로 재건축 조합장이십니다. 한국에서 재건축 조합장이란 연간 16.3명이 구속됩니다. 근데 뭐 너무나 잘하실 것 같습니다. 제가. 예. 공공임대주택의 숫자도 중요한데요.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그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면. 예, 그건 뭐 오늘은 제가 본 주제가 아니어서 뭐 살짝 넘어갔지만 그건 뭐 논란이 많죠. 자, 누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거냐.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이 지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일 핵심인데 누가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사실은 논쟁이 있죠. 어떤 논쟁이 있느냐 하면 신혼부부를 먼저 넣어야 된다. 애 딸린 사람을 먼저 넣어야 된다. 아니다. 가난한 순서로 먼저 넣어야 된다. 가난한 순서로 먼저 넣는다 그러면 독거노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애 딸린 순서대로 요새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러면 일찍 결혼해서 애 놓는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고등학교 때 만나서 애 놓으면 이건 100% 당첨이에요. 이거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 애 놓으면 그거는 뭐 조금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어요. 앞으로 노인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요. 그쪽 같이 좀 변화를 해서. 저는 그 점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한 채에 2억 원이 들어가는 국가자산이에요. 여기에 누구를 우선순위로 할 거냐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정을 가장 우대해야 되는가와 직결되어 있어요. 어떤 사회를 우대할까요? 사람 따라, 나이 따라 다 다를 것 같은데 우선 머리가 쉰 분들은 노인을 우대해야 된다 하실 거고 좀 젊은 분들은 뭐 다른 예, 그거는 핫 이슈이긴 한데 오늘은 다루지 않았습니다. 아니 그 원래 임대사업자 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그거는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하나 들어갔는데 뭐냐면 자기가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때는 다주택지에서 중과는 안 했지만 일반 양도세율로는 일반 세율로는 부과를 했는데 그걸 빼줬어요. 이건 큰 변화예요. 큰 변화여서